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입니다. 이 시간은 받으면 많이 버는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입니다. 투자 전략 전문가, 자산운용 전문가, 그리고 증권가의 고수들을 모시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나금융투자의 황승택 리서치 센터장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하나금투자는 그 2021년 리서치 우수 증권사 평가에서 최우수 증권사 리서치 증권사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 증권사가 한 28개 되는데 그중에서 1등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 2년 연속 또 1등 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그 올해 이제 시장 전망하고 투자 전략 크게 큰 그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오늘은 2022년 유망 업종과 투자 전략 이거 가지고 좀 한층 더 좀 자세히 좀 들어가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올해 이제 그 금리 인상의 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면 금리 인상, 금리 상승기 이럴 때는 좀 가치주 이런 게 좀 각광을 받으면서 성장주하고 가치주 사이에 이제 로테이션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올해 시장의 주도주는 어떤 좀 주식군이 될 것인가? 뭐 이 얘기부터 먼저 해보죠 한번. 예. 일단은 뭐 최근에 이제 뭐 워낙 또 시장이 선별적으로 또 그 종목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누차 말씀드리지만 일단 뭐 성장주 가치주라는 이분법적인 분할보다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익 증가율이 높은 업종 중심으로 해서 좀 투자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뭐 단기적으로 뭐 물론 이제 그 급변하는 환경이 급변하는 시기에 금리 인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외적 변화 요인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변화가 심한 경우에는 뭐 가치주 수익률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성장주 측면에서 보면은 여전히 이익 그로스가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면은 이런 성장주들의 반등도 모색해 볼 만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황승택 센터장님 하면 거의 뭐 인터넷 게임 업종에서 베스트 애널리스트로 이름을 날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성장주 쪽에 약간 기울어져 계신 거 아니에요? 뭐 기본적으로 성장주 쪽을 많이 들여다보긴 했습니다만 뭐 지금 뭐 센터장 입장에서 뭐 전반적으로 지금 저희 애널리스트들 의견을 종합해 보면 저희 스트래티지스트나 뭐 이런 친구들의 얘기가 뭐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알겠습니다. 자, 근데 한국 증시 근데 반도체 빼면 얘기를 좀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 반도체부터 좀 한번 업종 쪽은 반도체부터 좀 얘기를 해보죠. 반도체 업종 전망은 어떻게 좀 보세요? 사실은 뭐 IT 분야에서 수출 실적 자체는 뭐 비교적 양호한 수준입니다. 나쁘지는 않는데 사실은 뭐 주가 측면에서 이 주가의 강도 측면에서 굉장히 좀 낮은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자들이 되게 아쉬워하세요 지금 반등이 잘 안 나와서. 뭐 MSCI 코리아 IT라든지 뭐 이머징 마켓 아시아 IT라든지 이런 게 상대 강도는 2010년 이후로 지금 가장 낮은 수준의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주가 레벨은 많이 낮은 수준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일단은 반도체 공급 쇼티지 때문에 사실은 뭐 그 이제 뭐 물류라든지 공급망 이런 부분도 연관이 돼 있고요.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2022년에 감익 부분이 이제 주가에 영향을 좀 많이 미쳤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뭐 감익하는 부분들이 작년 이제 21년 12월 달 이후로 이제 감익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있다. 감익하면 이익이 줄어든다는 그렇죠. 거죠. 이익이 줄어드는 하향 조정. 하향 조정. 조정은 이제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되지 않았나 보고 있기 때문에 뭐 다시는 이제 뭐 그 이익이 이제 다시는 좀 상향 조정 그런 그림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변동성이 조금 완화될 경우에는 이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메모리 쪽에서 수익이 좋아질 거다. 그다음에 비메모리 쪽도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뭐 이제 뭐 파운드리 투자 이런 부분들이 확대되면서 좀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흐름 자체는 뭐 좀 나쁘지 않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투자자들 기대가 많은데 좀 반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이제 3월달에 이제 우리나라 대선 있었잖아요.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하게 되는데 새 정부 출범에 따라서 좀 수혜를 받는 뭐 업종이나 종목 이런 게 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새 정부에서 기업 친화적인 정책들을 뭐 내놓을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떤 특정 섹터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뭐 최근에 뭐 ESG 관련된 부분들도 이런 부분들 뭐 관심을 좀 시장에서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특히 이제 G 부분에서 지배구조 등급이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각광을 받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ESG 테마 말씀하셨으니까 ESG 테마 그 중에서는 좀 그 G만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또 어떤 걸? 아니 기본적으로 가장 이제 ESG의 기본은 환경이죠. 환경. 이죠. 인바이러먼트 이죠. 예. 예. 사실은 뭐 그 S는 사실은 평가하기 사실은 좀 소셜. 어렵고요. 예. 어렵고 뭐 E가 이제 G가 가장 이제 그거는 작년에 그래서 네. 그 환경 관련된 ETF나 이런 부분들이 수익률이 굉장히 좋고요. 네. 뭐 전반적으로 ESG 관련 테마들은 그래도 시장보다는 현재도 아웃퍼폼을 하고 있다. 네. 예, BM 대비해서 좀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뭐 투자 수익률도 좋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ESG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투자금도 계속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 좀 ESG 관련된 부분들은 선순환에 계속 들어가 있는 국면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ESG 그러면 그냥 기업들이 선언만 하지 별로 실천 안 한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그게 그래도 수익률에 좀 반영이 되나 보네요. 그렇죠.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네. 그 뭐 향후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국민연금도 ESG 관련된 부분들 이제 앞으로 뭐 계속 들여다보겠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탄소 배출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글로벌 그 뭐 연기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ESG 관련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영향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아요. 예. 그 이 부분 좀 더 얘기를 해보면 인바이어먼털 환경 부분인데 글로벌하게는 뭐 전기차, 2차 전지, 뭐 친환경 분야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나라는 주로 2차 전지 주식들이 많이 있잖아요. 요건 좀 어떻게 좀 뭐 기본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앞으로 전기차가 활성화될 거다라고 보는 거고 뭐 유럽 같은 경우 2035년부터 가솔린 차량 판매 금지, 뭐 우리나라 뭐 글로벌하게 비슷한 그런 정책들을 예고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기차 시장 확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림이고 따라서 이제 뭐 2차 전지 관련된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뭐 환경이 됐기 때문에 뭐 2차 전지 기업들 시장 경쟁력이 있는 2차 전지 기업들의 성장은 뭐 계속 가능하다, 지속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뭐 최근에 단기적으로는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메탈 가격, 특히 이제 니켈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르면서 이걸 과연 뭐 배터리 가격에 전가를 해야 되는지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 때문에 주가 흐름이 이렇게 막 저희가 예상하는 만큼 좋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근데 장기적인 그림에서 보면은 뭐 여전히 그 우호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는 뭐 그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부분, 환경 같은 경우, 친환경 같은 경우, 뭐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컨트롤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뭐 탈원전 같은 경우 이제 요즘에는 또 소형 원전 이런 쪽에서도 조금 뭐 확대가 되는 그런 그림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LG 에너지 솔루션 2차 전지 업체 뭐 상장했을 때 상당히 기대가 높았는데 주가가 별로 이렇게 좋지 않아 가지고 투자자들이 또 많이 실망을 하기도 했어요. 예. 어떻게 될지 좀 뭐 제가 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장기적인 그림에서는 뭐 큰 스토리는 저도 이제 이해가 되는 게 전기차 산업이 점점 성장하고 거기 들어가는 필수 소재인 이제 필수 부품인 배터리가 잘 나갈 거라는 건 다들 이해가 되는데 이게 단기적으로는 되게 부침이 심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는 뭐 저희들도 사실 예상하기 어렵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자재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수요 원자재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또 유가가 많이 올라가고 이러면서 전반적인 또 수요 관점에서도 또 접근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 공급과 수요 뭐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변수가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예상을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쉽지 않은 투자인 것 같아요, 사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ETF 투자 같은 걸 많이 권하긴 하는데 ETF도 같이 떨어지더라고요. ETF는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 주식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뭐 같은 속도로 반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아예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게 오히려 좀 마음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 이제 관심 있는 업종이 국내에서 작년 하반기에 이제 메타버스, NFT, 뭐 대체 불가능 토큰 해가지고 이쪽 테마가 갑자기 확 불이 붙었었잖아요. 근데 또 연초 들어가면 또 여기 불이 또 막 꺼지는 듯한 모습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쪽은 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 메타버스 뭐 NFT 뭐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뭐 이 자본시장하고도 좀 연관이 있는 부분이고 이제 가상 자산, 가상 화폐 코인 이런 같은 거요. 코인하고도 연관이 있는 부분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런 것들의 성장의 기반은
안정적인 그 자본시장의 네. 현황, 그다음에 뭐 그 경기 상황 이런 부분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새롭게 이제 자본시장의 확장 개념에서 이제 성장을 해가는 그런 그림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자본시장이 굉장히 급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따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선호도나 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잖아요. 네. 예, 비슷하게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약간은 좀 위험 자산 성격의 이제 그런 취급을 받다 보니까 이 경기가 불안하고 이 변수가 그 확대될 때는 이제 선호도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굉장히 힘겨운 구간을 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 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근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저희들이 메타버스나 뭐 NFT나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뭐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장기적인 그림에서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이런 부분들이 꼭 이제 뭐 저희들이 말하는 코인 이런 거에 결부져서라기보다는 뭐 정부의 뭐 CBDC 정책도 있고 뭐 전체적으로 자본시장이 좀 확대되는 그림에서 접근을 해보면은 당연히 좀 우호적인 시장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CBDC 그러면 이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해가지고 뭐 중국에서는 디지털 위안화, 뭐 미국에서는 디지털 달러, 뭐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도 이제 어떻게 할지 이런 정책도 이제 사실 좀 우리나라도 감안을 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한국은행에서 지금 테스트베드를 제가 알기로 카카오가 아마 선정이 돼서 이제 같이 이제 테스트베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당장 올해만 아니라 이제 좀 시간을 두고 멀리 보는 장기 테마 뭐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보자고 그랬는데 이런 장기 투자자라면 어떤 데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될까요? 어떤 업종들에? 뭐 그 맨날 나오는 같은 얘기가 되겠는데요. 뭐 말씀드린 대로 메타버스 같은 경우, 뭐 사실 NFT도 장기적으로 그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뭐 저희들이 이제 기존에 얘기했던 4차 산업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잖아요.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뭐 메타버스를 포함한 플랫폼들, 그다음에 뭐 AR, VR 뭐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제 그 디바이스 가격이 하락하고 저희들이 실생활에서 게임이나 뭐 여러 가지 엔터테인먼트 컨텐츠나 이런 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점점 가까워져 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그 시장 성장이 앞으로는 가속화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런 부분에 투자하는 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차세대 바이오 같은 경우도 뭐 굉장히 원격 진료라든지 이런 부분들 확대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져 보면은 또 글로벌 기업들이 또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뭐 애플이라든지 뭐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또 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뭐 반도체부터 시작해가지고 ESG 테마, 뭐 전기차, 뭐 2차 전지, 그리고 뭐 메타버스, 뭐 여기까지 이제 쭉 여러 섹터들, 여러 테마들을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지금 다루지 못했던 섹터들도 있을 것 같고, 뭐 바이오 같은 거는 근데 이제 여러 이제 섹터들 중에서 뭐 좀 이런 것들은 좀 올해 좀 관심을 둬야 될 만한 좀 섹터가 있다. 뭐 이런 걸 좀 얘기를 한다면 어떤 걸 좀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 뭐 올해라고 꼭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뭐 저희들이 좀 들여다봐야 되는 게 크게 좀 자동차. 사실은 뭐 차트 보면은 한숨이 나오죠.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이긴 한데, 근데 사실은 반도체 공급난 이슈가 가장 크죠. 그래서 자동차들이 뭐 굉장히 이제 뭐 부진을 겪고 있는데, 뭐 공급망 뭐 예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급망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이러면은 자동차 쪽도 한번 반등할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자동차용 반도체는 언제쯤 그러면 이게 그 공급망이 해소될 것으로 일단은 뭐 원래 예상은 뭐 올해 상반기 중에는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조금 지연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뭐 이제 뭐 그 러시아 이슈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물류나 뭐 이런 부분들에 영향을 좀 주고 있기 때문에 원자재도 그렇고 그래서 조금 좀 지연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자동차 쪽 관심을 좀 한번 더 봐야 되겠고요. 한번 지금 뭐 매수보다는 이제는 좀 관심 있게 들여다보는 거 하고 그다음에 게임 업종 많이 빠졌죠. 그 사실은 뭐 이제 이 국내 이제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이제 뭐 이제 과점 체제가 되고 최근에 이제 뭐 그 시장에 사실은 관심이 있는 게 P2E잖아요. 플레이 투 원 해가지고 게임하면서 돈 번다는 건데. 그렇죠. 이제 근데 국내에서는 이제 그 사실 규제 이슈가 있어서 국내에서는 아직까지는 뭐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이제 좀 공격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고 사실은 뭐 NC 소프트도 그렇고 뭐 위메이드도 그렇고 뭐 이런 쪽에 앞으로 뭐
뭐 집중을 하겠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 사실은 글로벌 시장에서 이런 부분들이 그 사용자들이 늘어나고 뭐 그다음에 이제 관련된 수익이 확대가 되면은 사실 이런 부분들도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직까지는 P2E라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이 적용되진 않았거든요. 확 붐을 잃었다가 조금 예. 또 가라앉은 근데 것 이제 같아요. 지금 뭐 이 준비하고 있는 그 게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둘 글로벌 마켓에서 런칭이 되면은 다시 좀 활성화될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동차와 게임 뭐 이게 좀 장기적으로 좀 보자는 말씀이죠. 예. 당장 뭐 올해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보다. 에너지, 뭐 화학, 뭐 이런 부분들은 맨날 이제 변동성이 좀 계속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그림이 나오고 있고, 반도체는 좀 말씀을 이미 좀 드렸고, 그다음에 은행하고 통신 같은 경우는 아까 배당 관련된 종목으로 이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외에 이제 뭐 자동차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이런 섹터도 한번 좀 관심을 갖고 좀 공부해보자, 공부할 때가 됐다.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관심 가져야 될 섹터까지 좀 얘기를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좀 이 한국 증시뿐 아니라 이제 뭐 미국, 뭐 중국 뭐 이런 증시들 뭐 다양하게 지금 국내 투자자들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걸 이제 좀 국가별로 좀 자산 배분 어떻게 해볼까, 이런 걸 하나 좀 추가적으로 하나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예, 뭐 선진국 중심으로 보면 여전히 이제 미국이 가장 이제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환경적인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슈가 있는 유럽이 가장 좀 불리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여전히 실적이 양호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대한 뭐 비중이 가장 커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거기다 뭐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주주가치 제고도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하면 여전히 이제 선진국 중심에서는 미국 시장이 가장 유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신흥국에서는 사실 한국 시장이 뭐 조정폭이 가장 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해소가 되어 나가면서 반등폭도 좀 가장 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조금 변수가 있긴 한데 뭐 이제 그 중국이 많이 좀 안 좋았어요. 예, 뭐 사실은 뭐 상반기 중에 이제 기업 실적 저점도 지나고 그다음에 뭐 규제 완화, 양적 확대 정책, 뭐 재정 정책 이런 부분들에 대한 코멘트들도 좀 있었기 때문에 뭐 중국 시장도 나쁘게 보지는 않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최근에 뭐 그 오미크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변수가 남아 있기 때문에 좀 중국 시장은 코로나 확산 가능성이 좀 있죠. 그래서 중국 시장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자라고 보고 있고요. 여전히 이제 한국 시장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 신흥국 쪽에서는. 그 다음에 뭐 인도, 뭐 브라질 이런 순서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선진국에서는 미국을 역시 미국이고, 신흥국 쪽에서는 한국, 이렇게를 보면 되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하나금융투자의 황승택 리서치 센터장님과 함께 2022년 유망 업종과 투자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이제 저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께 마무리 인사 마지막으로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요즘 그 고생들 많으시고요. 뭐 전반적으로 지금은 그 주식을 매매하는 것보다는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리고 이제 이 향후의 상승장을 대비해서 미리 이제 좀 그 선별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뭐 좀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하나금융투자의 황승택 리서치 센터장,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